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이해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마음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서 유난히 긴장해 보이거나 어색한 몸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말보다 몸짓으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 미묘한 신호들은 사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착취를 의미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고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무의식적인 몸짓, 즉 이상하고 독특한 행동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어떻게 기이한 신체 언어로 나타나는지 그 10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깨의 잦은 긴장과 뭉침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항상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몸의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듯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몸이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긴장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장된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몸은 감정의 혼란을 드러내는 조용한 메신저가 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꽉 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부 세계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몸의 본능적인 방식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위협이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보다는 몸의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접지 기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로 향하는 시선입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평소보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넘어 잠재적인 갈등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주디스 허먼 박사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함으로써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희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점진적으로 눈을 맞추는 연습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과 자기주장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몸은 숨겨진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이나 몸에 아주 작고 불수의적인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떨림은 마치 억눌려 있던 긴장을 조금씩 방출하려는 듯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빈 박사는 우리 몸이 생존 모드에 너무 오래 머물렀을 때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떨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이 작은 떨림들은 내면에서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불안한 에너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나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평온함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적이고 과도한 끄덕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감정에 지뢰밭을 걷는 것은 마치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때로는 자신의 의도보다 훨씬 더 많이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끄덕임은 상대방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갈등을 피하려는 우리 몸의 생존 전략입니다. 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학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과도한 끄덕임은 비판이나 대립을 피하기 위한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주장하는 연습을 통해 의견 충돌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몸을 움츠리는 자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우리의 몸은 내면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거나 어깨를 안으로 말아넣는 등 가능한 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려는 듯 몸을 움츠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츠러드는 자세는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면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베셀반데어 콜크 박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혔다고 느낄 때 마치 몸이 숨으려는 듯 본능적으로 수축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이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에서 당당하게 서서 몸을 확장하는 연습을 통해 안정감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잦은 헛기침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후유증 속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목구멍조차 말하지 못한 감정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경험했다면 유난히 헛기침을 자주 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잦은 헛기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력을 되찾거나 긴장을 완화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대립에 대한 두려움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헛기침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어내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압박이 적은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긴장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침을 자주 삼키는 행동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유난히 침을 자주 삼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범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은 이런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평소보다 더 자주 꿀꺽거리며 침을 삼킨다면 그것은 그 상황에 내재된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감정적 무게에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잦은 침 삼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접지 기법을 연습하여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는 입술을 깨무는 습관입니다. 불안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거나 꽉 다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 작은 습관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잦은 입술 깨물기는 종종 긴장이나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마치 상황이 너무 벅찰 때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심리학자 마리안 트라니 박사에 따르면 신체 언어는 종종 말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 감정 상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입술을 깨무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난받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압박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미묘한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빠른 눈 깜빡임입니다. 빠른 눈 깜빡임은 단순한 눈의 움직임 그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특징 지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의 신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빠르게 눈을 깜빡일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려는 몸의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인지된 위협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을 관찰한다면 그들이 압도당하거나 불안해하며 안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행동은 그들이 보여주는 평온한 외면이 사실은 내면의 감정적 폭풍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겉모습 너머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하지 못하는 고군분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기이한 신호들은 종종 신체 언어로 나타나며 한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이해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마음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서 유난히 긴장해 보이거나 어색한 몸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말보다 몸짓으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 미묘한 신호들은 사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착취를 의미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고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무의식적인 몸짓, 즉 이상하고 독특한 행동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어떻게 기이한 신체 언어로 나타나는지 그 10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깨의 잦은 긴장과 뭉침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항상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몸의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듯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몸이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긴장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장된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몸은 감정의 혼란을 드러내는 조용한 메신저가 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꽉 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부 세계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몸의 본능적인 방식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위협이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보다는 몸의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접지 기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로 향하는 시선입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평소보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넘어 잠재적인 갈등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주디스 허먼 박사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함으로써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희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점진적으로 눈을 맞추는 연습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과 자기주장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몸은 숨겨진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이나 몸에 아주 작고 불수의적인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떨림은 마치 억눌려 있던 긴장을 조금씩 방출하려는 듯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빈 박사는 우리 몸이 생존 모드에 너무 오래 머물렀을 때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떨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이 작은 떨림들은 내면에서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불안한 에너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나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평온함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습관적이고 과도한 끄덕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감정에 지뢰밭을 걷는 것은 마치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때로는 자신의 의도보다 훨씬 더 많이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끄덕임은 상대방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갈등을 피하려는 우리 몸의 생존 전략입니다. 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학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과도한 끄덕임은 비판이나 대립을 피하기 위한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주장하는 연습을 통해 의견 충돌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는 몸을 움츠리는 자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우리의 몸은 내면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거나 어깨를 안으로 말아넣는 등 가능한 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려는 듯 몸을 움츠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츠러드는 자세는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면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베셀반데어 콜크 박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혔다고 느낄 때 마치 몸이 숨으려는 듯 본능적으로 수축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이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에서 당당하게 서서 몸을 확장하는 연습을 통해 안정감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째는 잦은 헛기침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후유증 속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목구멍조차 말하지 못한 감정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경험했다면 유난히 헛기침을 자주 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잦은 헛기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력을 되찾거나 긴장을 완화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대립에 대한 두려움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헛기침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어내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압박이 적은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긴장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8번째는 침을 자주 삼키는 행동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유난히 침을 자주 삼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범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은 이런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평소보다 더 자주 꿀꺽거리며 침을 삼킨다면 그것은 그 상황에 내재된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감정적 무게에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잦은 침 삼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접지 기법을 연습하여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는 입술을 깨무는 습관입니다. 불안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거나 꽉 다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 작은 습관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잦은 입술 깨물기는 종종 긴장이나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마치 상황이 너무 벅찰 때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심리학자 마리안 트라니 박사에 따르면
신체 언어는 종종 말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 감정 상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입술을 깨무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난받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압박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미묘한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빠른 눈 깜빡임입니다. 빠른 눈 깜빡임은 단순한 눈의 움직임 그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특징 지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의 신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빠르게 눈을 깜빡일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려는 몸의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인지된 위협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을 관찰한다면 그들이 압도당하거나 불안해하며 안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행동은 그들이 보여주는 평온한 외면이 사실은 내면의 감정적 폭풍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겉모습 너머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하지 못하는 고군분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기이한 신호들은 종종 신체 언어로 나타나며 한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이해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마음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서 유난히 긴장해 보이거나 어색한 몸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말보다 몸짓으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 미묘한 신호들은 사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착취를 의미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고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무의식적인 몸짓, 즉 이상하고 독특한 행동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어떻게 기이한 신체 언어로 나타나는지 그 10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깨의 잦은 긴장과 뭉침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항상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몸의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듯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몸이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긴장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장된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몸은 감정의 혼란을 드러내는 조용한 메신저가 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꽉 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부 세계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몸의 본능적인 방식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위협이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보다는 몸의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접지 기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로 향하는 시선입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평소보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넘어 잠재적인 갈등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주디스 허먼 박사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함으로써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희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점진적으로 눈을 맞추는 연습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과 자기주장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몸은 숨겨진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이나 몸에 아주 작고 불수의적인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떨림은 마치 억눌려 있던 긴장을 조금씩 방출하려는 듯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빈 박사는 우리 몸이 생존 모드에 너무 오래 머물렀을 때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떨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이 작은 떨림들은 내면에서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불안한 에너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나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평온함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적이고 과도한 끄덕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감정에 지뢰밭을 걷는 것은 마치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때로는 자신의 의도보다 훨씬 더 많이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끄덕임은 상대방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갈등을 피하려는 우리 몸의 생존 전략입니다. 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학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과도한 끄덕임은 비판이나 대립을 피하기 위한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주장하는 연습을 통해 의견 충돌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몸을 움츠리는 자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우리의 몸은 내면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거나 어깨를 안으로 말아넣는 등 가능한 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려는 듯 몸을 움츠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츠러드는 자세는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면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베셀반대어 콜크 박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혔다고 느낄 때 마치 몸이 숨으려는 듯 본능적으로 수축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이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에서 당당하게 서서 몸을 확장하는 연습을 통해 안정감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째는 잦은 헛기침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후유증 속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목구멍조차 말하지 못한 감정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경험했다면 유난히 헛기침을 자주 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잦은 헛기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력을 되찾거나 긴장을 완화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대립에 대한 두려움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헛기침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어내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압박이 적은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긴장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8번째는 침을 자주 삼키는 행동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유난히 침을 자주 삼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범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은 이런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평소보다 더 자주 꿀꺽거리며 침을 삼킨다면 그것은 그 상황에 내재된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감정적 무게에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잦은 침 삼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접지 기법을 연습하여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는 입술을 깨무는 습관입니다. 불안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거나 꽉 다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 작은 습관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잦은 입술 깨물기는 종종 긴장이나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마치 상황이 너무 벅찰 때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심리학자 마리안 트라니 박사에 따르면 신체 언어는 종종 말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 감정 상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입술을 깨무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난받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압박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미묘한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빠른 눈 깜빡임입니다. 빠른 눈 깜빡임은 단순한 눈의 움직임 그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특징 지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의 신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빠르게 눈을 깜빡일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려는 몸의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인지된 위협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을 관찰한다면 그들이 압도당하거나 불안해하며 안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행동은 그들이 보여주는 평온한 외면이 사실은 내면의 감정적 폭풍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겉모습 너머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하지 못하는 고군분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기이한 신호들은 종종 신체 언어로 나타나며 한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이해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마음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서 유난히 긴장해 보이거나 어색한 몸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말보다 몸짓으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 미묘한 신호들은 사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착취를 의미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고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무의식적인 몸짓, 즉 이상하고 독특한 행동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어떻게 기이한 신체 언어로 나타나는지 그 10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깨의 잦은 긴장과 뭉침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항상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몸의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듯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몸이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긴장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장된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몸은 감정의 혼란을 드러내는 조용한 메신저가 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꽉 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부 세계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몸의 본능적인 방식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위협이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보다는 몸의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접지 기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로 향하는 시선입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평소보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넘어 잠재적인 갈등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주디스 허먼 박사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함으로써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희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점진적으로 눈을 맞추는 연습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과 자기주장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몸은 숨겨진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이나 몸에 아주 작고 불수의적인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떨림은 마치 억눌려 있던 긴장을 조금씩 방출하려는 듯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빈 박사는 우리 몸이 생존 모드에 너무 오래 머물렀을 때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떨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이 작은 떨림들은 내면에서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불안한 에너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나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평온함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적이고 과도한 끄덕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감정에 지뢰밭을 걷는 것은 마치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때로는 자신의 의도보다 훨씬 더 많이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끄덕임은 상대방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갈등을 피하려는 우리 몸의 생존 전략입니다. 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학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과도한 끄덕임은 비판이나 대립을 피하기 위한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주장하는 연습을 통해 의견 충돌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몸을 움츠리는 자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우리의 몸은 내면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거나 어깨를 안으로 말아넣는 등 가능한 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려는 듯 몸을 움츠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츠러드는 자세는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면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베셀반데어 콜크 박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혔다고 느낄 때 마치 몸이 숨으려는 듯 본능적으로 수축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이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에서 당당하게 서서 몸을 확장하는 연습을 통해 안정감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잦은 헛기침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후유증 속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목구멍조차 말하지 못한 감정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경험했다면
유난히 헛기침을 자주 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잦은 헛기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력을 되찾거나 긴장을 완화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대립에 대한 두려움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헛기침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어내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압박이 적은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긴장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8번째는 침을 자주 삼키는 행동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유난히 침을 자주 삼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범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은 이런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평소보다 더 자주 꿀꺽거리며 침을 삼킨다면 그것은 그 상황에 내재된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감정적 무게에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잦은 침 삼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접지 기법을 연습하여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는 입술을 깨무는 습관입니다. 불안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거나 꽉 다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 작은 습관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잦은 입술 깨물기는 종종 긴장이나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마치 상황이 너무 벅찰 때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심리학자 마리안 트라니 박사에 따르면 신체 언어는 종종 말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 감정 상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입술을 깨무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난받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압박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미묘한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빠른 눈 깜빡임입니다. 빠른 눈 깜빡임은 단순한 눈의 움직임 그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특징 지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의 신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빠르게 눈을 깜빡일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려는 몸의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인지된 위협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을 관찰한다면 그들이 압도당하거나 불안해하며 안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행동은 그들이 보여주는 평온한 외면이 사실은 내면의 감정적 폭풍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겉모습 너머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하지 못하는 고군분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기이한 신호들은 종종 신체 언어로 나타나며 한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이해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마음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서 유난히 긴장해 보이거나 어색한 몸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말보다 몸짓으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 미묘한 신호들은 사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정서적, 심리적 조종과 착취를 의미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고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무의식적인 몸짓, 즉 이상하고 독특한 행동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어떻게 기이한 신체 언어로 나타나는지 그 10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깨의 잦은 긴장과 뭉침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항상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몸의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듯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몸이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긴장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장된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몸은 감정의 혼란을 드러내는 조용한 메신저가 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꽉 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부 세계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몸의 본능적인 방식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위협이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보다는 몸의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접지 기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로 향하는 시선입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평소보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넘어 잠재적인 갈등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주디스 허먼 박사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함으로써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희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점진적으로 눈을 맞추는 연습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과 자기주장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몸은 숨겨진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